안녕하세요. 히렌시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 뇌부자들 통해 친숙하실 분들도 많으실 듯한데요. 정신과 전문의 허규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동료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만날수록 건강해지는 관계가 있는 반면 함께할수록 위험해지는 관계도 분명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본 위험한 관계의 특징이나 원인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답을 딱 내려주시기를 많이 바라거든요.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 사람 좀 어떤 것 같나?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답을 굉장히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쵸.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명히 너무 학대다, 신체적 학대를 당하신다. 그럴 때는 이제 헤어지시라고 분명히 하긴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위험한 관계는 너무 나만 있거나 너무 상대만 있거나 이 두 가지 그냥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같이 끌어나가야 되는 건데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은 틀려. 너는 혼자서는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의 정답만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의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상대방한테 맞추는 것도 이게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의존성 성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중요한 선택 아니면 나의 존재 가치 상대방을 통해서만 그런 걸 다 얻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관계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의존적이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는데 너 좋은 대로 해. 이런 게 너무 많다면 좀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의존성이라고 하셔서 또 질문이 꼬리를 잇는데요. 네. 한 분이랑 연애가 끝나면 못 견디는 성향의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약간 여기랑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신 거다. 이런 건 사실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너무 미워하지 않고 일단 수용하시도록 먼저 하고요. 다만 혼자의 시간 좀 버텨도 보시고 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도 좀 해결을 해보시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걸로 비유를 많이 드려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 많으신 분들은 그 먹는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나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굶어야지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몸이 망가지거나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예 끊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너무 폭식처럼 만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니까 아쉬우실 수밖에 없지만 일정하게 좀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 중독이 되는 데는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도 있을까요? 심리 쪽 많이 또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타고난 기질에 그리고 후천적인 영향이 성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타고나기로 그런 어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게 크신 분이라면 그게 좌절이 됐을 때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안 해주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사실 크지 않은 친구라면 그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기질이 큰 사람이라면 이게 또 큰 상처로 작용을 할 거잖아요. 안 그래도 좀 타고난 기질에 이런 상처가 반복이 되다 보면 더 결핍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바람기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모님의 영향이나 유전 같은 것도 좀 있는지 그 기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외도를 하는 이유도 굉장히 사실 다양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새로운 파트너는 나를 사랑해주고 그걸 인정을 해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아직은 뭐 괜찮구나, 나중 자존감을 보상을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책을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가정 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 방어 기제 중에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어요. 학교 폭력에 가해 학생들을 봤을 때 부모님에게 가해를 받았던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외도하는 장면을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외도하지 않을 거야, 외도를 해서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버림받을 것 같은 순간, 누군가가 떠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이 이미 상처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너무 두렵거든요. 이겨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포지션에서 가해자의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제 외도를 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죠. 군대라든지 내리갈굼이 많은 그런 네. 문화들도 보면은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하는데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공격자와의 동일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타고난 부분으로 보면은 네. 새로운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자극 기질 성향, 그런 거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 3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징들에 해당이 된다. 내가 바람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고치고 싶어도 이게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칭찬 일기도 좋고요, 자책을 덜 하는 것도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격자와의 동일시처럼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라면 상담을 좀 요것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상황이 실제 상황보다 더 크고 두렵게 그렇게 상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두려울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좀 아신다면 그런 행동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자극 추구 기질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를 무조건 길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바람이나 외도는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이제 다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책임질 것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자극 추구 정말 기질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면은 관계를 분명히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분 만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채널에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인이 아니라 다른 자극들, 뭐 게임으로 그걸 푸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내가 자극 추구형에 해당이 된다면 좀 건강하게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그런 사람의 심리는 뭔지,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도 심리 쪽에 만능 열쇠인 자존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마음을 표현을 해도 나는 부족해, 결국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고, 나쁜 파트너인 게 되게 분명을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 맞아. 그리고 이 심리를 설명을 할 때 반복 강박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려요. 고통스럽고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반복하는, 이 반복 강박을 하는 이유가 익숙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들지만 이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파트너를 만나서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익숙한 거죠. 또 그런 사람 만나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익숙함 때문에 이런 반복 강박을 한다. 그리고 또 본능적으로 때리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이런 욕구는 사실 뭐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파괴의 욕구도 본능의 일종이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반복 강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히 낮은 자존감이신 분들, 나는 혼을 좀 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이렇게 반복 강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황을 반복을 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반복 강박을 만든다고 하기도 해요.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괜찮아지겠지,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전에 이랬던 사람하고는 내가 잘 안 됐지만 내가 성장을 해서 이 사람도 바꿔볼 거야, 이런 뭐랄까 약간 판타지 같은 걸로 좀 반복 강박을 한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듯 하고요. 내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좀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명 회피형에게 고통받는 연인이나 배우자, 주변인 분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들리는데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괴로워지는 이런 케이스들 말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에서의 어떤 회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피성 성격을 이야기할 때 회피는 대인 관계가 좀 힘든 거예요. 어떤 사회 불안 장애나 대인 기피증 같은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더 힘듭니다. 회피성 성격의 특징은 수치심하고 자기 부적절감, 거절받을 거에 대한 민감성, 이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겠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이야기도 잘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때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은 심리적인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 회피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힘든 그걸 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렇게 회피성 방어 기제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이 좀 바뀌는 걸 원하는 걸까요? 행동을 좀 수정해주길 원할 것 같아요.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뀌었을 때 커다란 이득이 있든지, 아니면 바뀌지 않았을 때 나한테 되게 큰 문제가 생길 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되게 변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걸 먼저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왜 그럼 회피를 하냐? 결과가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미리 얘기만 했어도 더 큰 문제로 발생 안 할 걸 묻어뒀다가 네. 나중에 그걸 처리하려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잖아요. 그쵸. 만약 계속 끌고 갈 거라면 계속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바뀌면 네. 그거 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책임도 좀 지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뭐 너는 이래서 힘드니까 우리가 다 수용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책임과 어느 정도의 수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회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회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전화 연락 같은 거 잘 못해요. 전화 공포, 네. 메시지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아,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걸 인지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극복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어쨌든 그냥 해보자. 음. 라든지 메시지로 제가 이때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해놓으면 아, 그 네.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렇게 좀 리미트를 걸어두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다루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포증 다룰 때는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회피하는지 일단 알고 낮은 수준부터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걸 힌트로 삼아서 조금씩 리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우울이랑 우울증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조울증인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통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생각이 막 너무 빨라지고 돈을 너무 많이 쓰거나 도박이나 쾌락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오게 되면 이때의 기억이 다 나요.